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토요일 이른 아침에 생방송으로 하잖아요. 네. 보다 보니까 그 전날 또는 뭐 전전날 여러 가지 이슈들, 경제 뉴스들 준비해가지고 오늘은 이걸 다루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간밤에 뭐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을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 저희가 아주 직전에 조금 전에 있었던 생생한 소식까지 함께 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청취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또 생방송의 또 어떤 기능이 아닌가 싶어서 간밤에 어떤 그 증시 소식이나 시장 소식을 먼저 좀 확인하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가 더 뜨겁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그 속설 중에 졸면 돌아가신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요? 잠시 졸면 네. 그냥 갑니다. 훅 갑니다. 조명 가나요? 흐름이 네. 끊어지고 뭐 바로 전날 무슨 뭐 환율이 급등하고 있었는데 자고 나면 급락한다든지 또 식사하고 나면 또 반등하는 정말 무서운 네. 세상인데요. 네. 지금 뉴욕 증시도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그런데 밤사이에는 조금 증시가 뉴욕에서 조금 주가가 특히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건 좀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린란드를 무력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이른바 트럼프 타코 때문에 또 타코. 요즘은 트럼프 튜나라고 그럽니다. 참치요? 저 타코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타코는 트럼프 always 그 치킨 아웃. 항상 위기가 되면 도망간다. 이게 트럼프 타코라고요. 근데 이 튜나는 트럼프 usually negate라고 해서 트럼프는 항상 바꾼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이런데 그린란드 침공한다고 그랬다가 침공하지 않고 그 와중에서 주가도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데 밤사이에는 조금 하향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일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사님. 저희가 이제 매주 경제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항상 등장합니다. 오늘도 시작한 지 2분 만에 등장했는데 되게 늦게 등장한 거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일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일본이요. 지금 국회를 해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총선을 합니다. 일본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대권 판도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각 책임제니까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에란 이 일본 총리 이분이 취임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국회 해산하고 자기가 성부수를 다시 재신임을 얻겠다. 이제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여기에 경제 문제가 들어있고 이게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긴장하고 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또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야 이거 좀 공조하자 해서 조금 긴장을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면 그 일본의 의회 해산이 이게 정치적인 승부수이지만 그 배경은 경제가 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본의 겉으로 보면 지금 자민당의 안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선을 해서 안전 과반수를 한번 이끌어 가보겠다 이러는데 거기에 바로 다카이치의 지지율 내가 지금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한번 판을 흔들어 보자 이러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의 총선에서 국민들이 뭐 외교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도 아니고 민생 문제가 판도를 좌우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인데요. 일본에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요. 물가가 올라요? 과거에 20년 동안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해서 물가가 안 올라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일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물가가 우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게 그동안 물가가 올라야 된다 했던 그 일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디플레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는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지 갑자기 이래 물가가 오르면 이 또한 민생은 흔들리고 물가가 갑자기 오르는데 소득은 안 올라요. 그래서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득표하지 못한 게 국민들의 민심 바로 물가 오르는 데 따른 국민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압도적인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 연정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또 애를 좀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유신회하고. 근데 그때 연정할 때 같이 했었던 공명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또 결별했으니까. 그 동이 결별했어요. 근데 이번에 총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명당이 1호 공약으로 일본에서 식품 소비세를 없애겠다. 아예 그 면제하겠다가 아니라 없애버리겠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 대목이 지금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일본 내 영향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연결이 된다? 흔든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도요? 이른바 나비 효과인데 일본 다카이치발 나비 효과가 지금 조금씩 지금 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궁금합니다. 자, 일본이 물가를 높이니까 세금을 깎겠다. 그 일본에는 부가세가 없고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간다는 식당에 가면 세금 10%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식당에 앉아서 먹으면 세금 10%고 그걸 갖다가 투고 가져 나와서 앞에 소파에서 먹으면 8%밖에 안 돼요. 일본 여행 갈 때는 가급적이면 밖에 나와서 드시는 게 세금을 좀 아끼는 하나의 팁인데요. 아무튼 그 식품 소비세 이거를 공명당이 한 푼도 안 겠다. 물가가 높아지는 일본 서민들 입장에서는 공명당 최고야. 그러니까 총선을 하기로 했는데 다카이치가 당황한 겁니다. 우리도 없앨게. 이게 집권당이 없앤다는 거는 좀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식품 소비세가 전체 소비세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그리고 일본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말 그게 실현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금 폭탄인 거죠. 세수가 줄어드는 건 일반 서민들한테는 좋은데 가뜩이나 지금 일본 재정 적자로 국가 부채 비율이 250%예요. 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당장 망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세금을 안 걷겠다. 이러니까 일본의 국가 부채가 더 늘 거야. 그런 우려 때문에 일본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한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 일본 국채 금리 어디까지 올라면 지난주에 4.2%. 일본 국채 금리가 1년 전에 0.02%였어요. 0.02%요? 80배 이상 오른 겁니다. 지금. 와. 근데 일본이 오르는 거 우리가 왜 뭐 신경 쓸 거 뭐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동안에 일본이 돈이 많아서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많은 일본의 돈 부자들 와타나베 부인 자금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일본은 금리가 싸니까 0.몇 %로 빌리거나 마이너스 금리로 빌려가지고 미국이나 한국 등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그렇습니다. 엔캐리 자금. 그게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국채 금리가 4.2%야? 그러면 미국에 나갔던 돈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일본이 더 높네? 그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미국의 국채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미국 국채도 덩달아 오르고 우리나라 국채도 지금 올라요. 한국 국채 사느니 일본 국채 사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 그래서 지금 국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 또는 관세 때리겠다가 트럼프 타코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경제적 관점에서는 덴마크가 우리 미국 국채 이제 다 팔래. 이러니까 트럼프 놀랐거든요. 덴마크가 파는 것 정도는 미국이 끄떡도 안 하는데. 뭐 양이 많지는 않은가 보네요. 덴마크가 보유하고 있는 거. 유럽 연합이 우리 다 같이 힘을 붙이면 미국도 이 대목은 미국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금 중국이 국채를 팔아 제끼는 바람에 지금 트럼프가 중국 앞에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히토리오하고 국채 때문에 트럼프가 시진핑 앞에만 가면 아주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동안에 그 대목을 많이 사줬어요. 일본이 싼 금리 때문에 와타나베 자금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하면서. 그런데 이게 일본 국채가 갑자기 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 가뜩이나 유럽에서 미국 국채 안 사가려고 그래. 중국은 팔고 근데 일본 넘어져? 이래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타개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본 금리 못 올리게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은 일종의 내정 간섭인가요? 그러면 또는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일본은 트럼프의 지시를 좀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 뭐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예. 미국의 협조가 없이는 예. 일본이 독자적으로 경제 정책을 꾸려나가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일본 경제가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예. 잃어버린 30년 속에서 상당히 지금 좀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협조 개입을 하자. 그래서 일본 은행과 네. 또 미국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 들어가면 일본 국채를 사면 금리가 좀 싸집니다. 네. 협조 개입을 했어요. 협조 개입 네. 표현 자체는 좀 부드럽네요. 네. 예,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는 구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신발 아니고 구두 개입. 말로. 네. 예. 네. 근데 협조 개입이라는 것은 양쪽이 같이 이제 채권을 사 들어가는 건데 물론 지금 현 상황이 일본발 국채 폭탄 때문에 세계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겁니다. 트럼프도 조금은 걱정하는. 근데 이게 2월 8일 날 일본 선거에 좌우된다. 특히 공명당이 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그 공명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되면 네. 일본의 자민당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려운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 와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돈을 더 푸는데 방향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역 민생, 복지, 네. 뭐 또는 민생 쿠폰 예. 이런 데 좀 방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인데 예. 그 돈을 풀어서 일본의 그동안에 열악해진 산업 17개를 집중 지원하겠다. AI라든지 우리나라하고 경쟁 관계입니다. 예.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퍼부으면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은 그 돈이 일본 경제를 살려서 네.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고 국가 부채는 해소된다. 거대한 사카이치 다나의 성부수 경제와 정치를 연결한 지금 전쟁 선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일본 있군요. 경제가 지금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예. 다카이치 사나이가 성공하면 국제 부채도 낮추고 일본 경제도 회복되겠지만 만약에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고 예. 돈을 더 풀었는데 그런데 성장률은 안 오르면 일본이 다시 잃어버린 30년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야, 엄청 중요한 승부수를 던진 거네요.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도 매일같이 큰 뉴스를 터뜨리니까 일본 뉴스는 저쪽 구석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 눈길도 잘 안 가고요. 보도도 자세하게 안 되고 이렇게 심층적인 어떤 분석까지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국채가 4.2%가 오르니까 뉴욕 증시에서 지난주부터 뉴욕 증시의 뉴스 초점이 일본도 좀 챙겨보자. 일본 이거 어떻게 얘들 진짜 세금 안 걷으려는 거야? 소비세를 안 걷겠다는 거. 이것은 일본 재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민생 입장에서는 당장 물가가 높은데 식당 갈 때마다 10%씩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당장의 민심은 굉장히 좋아지고. 근데 지금 이 다나의 사카이치의 다카이치 사나이의 지지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압승을 할지 세금 카드 없이도 압승을 한다면 그러면 뭐 사나이로서는 사나이노믹스를 꾸려가는데 좀 뭐 탄력을 받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혹시 세금 안 걷고 돈 펑 쓰는 걸 통해서 집권하면 그럼 일본의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오는 게 아니라 엔캐리를 청산하는 바람에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생기는 엔캐리 청산의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요 대목을 좀 조심하자. 이것이 지금 2월 8일 일본 총선을 앞둔 뉴욕 증시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정말 전 세계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 또 특히나 이제 일본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경제 대국이고 이런 것들은 미국과도 뭐 당연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승부수를 띄운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에 돈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17개. 네, 그런데 그 돈은 그러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일본에 지금 그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인데 일본은 회계년도가 4월 1일 시작이에요. 그래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4월 1일 날 시작한다는. 아직도 2026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학기가 3월 달에 시작하는 그게 일제시대 때 그 유산이에요. 그래요? 1월 달에 시작하는 게 정상이죠. 그때 3월 달에 시작합니까? 일본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나에 다카에 그러니까 다카이치 다카이치 사나에가 사나에 이 예산안 통과를 하는데도 바로 야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적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122조 엔이 예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보다도 한 1.8배 정도 많은 환율을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30%가 펑크예요. 적자. 오. 그 돈을 다 국채를 찍어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2월 8일 날 선거를 앞두고 네. 소비세를 안 걷겠다. 세금의 10%를 더 안 걷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체 예산의 40%는 국채 시장에서 국채 발행해 가지고 쓸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경제학에서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정부가 돈을 다 끌어가야 돼요. 그것이 잘 쓰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금융시장에 돈을 다 빨아들이는데 네. 일본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갔던 그 왓다나베 자금, 네네. 엔케리 자금까지 끌어들인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긴장하는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난주에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자금도 눈에 안 보이게 많습니다. 그 자금도 슬금슬금 돌아갈까 말까를 지금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또 일들이 또 있었군요. 예. 계속 진행 중이고 2월 8일까지 네. 우리 일본 선거를 네. 경제적 관점에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동안의 일본 현대 정치사를 볼 때 네. 자민당이 완패해서 정권을 상실한 그 기간은 아주 짧잖아요. 결국 그렇습니다. 뭐 연립 정부를 꾸리더라도 자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감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요 일본에 정치적으로 보면 계속 자민당이 집권해 온 것 같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네.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구성하고 압도적인 과반수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소신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압도적 과반수가 아니라 아주 간신히 과반수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 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게 연정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선심 행정, 퍼주기 행정이 나와서 일본의 국가 부채가 이렇게 250%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도 이 일본 유신회라든지 연정하는 네. 측에서는 물가 낮춰라. 근데 물가를 어떻게 낮춥니까? 오르는 물가를 낮추려면 금리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세금을 깎아주는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네. 당장에 세금 깎아주는 것은 인기 끕니다. 근데 또 부작용이 또 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작용이 국채 금리를 올려서 전 세계의 국제 시장을 흔드는데 이게 트럼프의 영리를 건드린다고요.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많아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서 네. 국가 부채를 해소하겠다고 국채를 해소하겠다고 이러는데 일본 너무하죠. 지금 유럽이 미국한테 달라들고 중국이 달라드는 거기에 바로 무기가 국채인데 네. 일본 당신들 왜 그래 지금 좀 정신 좀 차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국채 얘기 하셨으니까 지금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 미국 국채 동시에 내 던지면 팔면 어떡하냐. 네.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 1기 트럼프 때 우리가 팔겠다 했는데 그때 못 팔고 네. 천천히 시진핑 중국 사람들 만만 뒤로 약 8년에 걸쳐 지금 엄청나게 팔긴 팔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팔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팔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파는 도중에 가격이 떨어져서 자기부터 손해를 봐요. 그렇네요. 예, 이 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단기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 금리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나라가 팔아버리면 미국 금리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은 안 하지만 제일 속으로 안타까운 대목이 네. 바로 국채죠. 미국 사람들이요. 네. 애국자들이 미국 가정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 가면 네. 그 시대 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걸어놓는 거 어. 이게 하나 있습니다. 자랑 사람아 국뽕 걸어놓는 그런 뭐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뭐 선조의 그림이라든지 예. 어떤 경우에는 뭐 호랑이 가죽을 그려놓는다든지. 예. 근데 미국은 어진. 네. 30년짜리 국채를 그려놔요. 에? 이게 내가 애국하고 있다. 국가 빚을 내가 떠맡아주고 있으니까. 아, 국채 그 증서를 예. 걸어놔요. 액자해서. 자, 걸어놓고 아. 국채 사는 사람들이 애국자다. 아, 그만큼 국가 부채, 우리도 국가 부채가 계속 높아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최상목 우리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하던 분이 미국 국채를 막 가고 있잖아요.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미국 네. 정부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뭐 그건 뭐 네. 여담이고. 네, 네, 네. 아무튼 그만큼 국채가 점점 중요해지고 아. 아킬레스건은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은 국채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전 세계 38위 정도. 아. 그러니까 덴마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일본은 1위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유럽이 갖고 있는 그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큰 소리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돈의 힘. 그렇군요. 돈의 힘. 근데 저 하나 걱정되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경제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교섭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너희들 미국 우리 국채를 팔아? 우리한테 손해 가는 거 알면서도 지금 팔려고 시도하고 있어? 판다고 협박해? 예. 갑자기 군사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기타 예.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버리거나 예.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려가지고 숨통을 조이거나 예. 트럼프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이요. 정말 땅을 뺏겠다, 그린란드를 뺏겠다 그러니까 뭉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뭉치면 트럼프도 겁을 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이 무역 협상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관세를 낮춰주기로 우리도 협상했던 건 똑같은 네. 그런 협상인데 이것을 유럽 의회가 아직도 인준하지 않고 있어요. 아, 원래 알겠어요. 지난주에 인준하기로 의회가 소집이 됐었습니다. 아. 근데 그린란드로 이 땅을 갖겠다 이러니까 네. 무슨 소리야? 이거 네. 인준 안 할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타코를 하게 된 요인이 트럼프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국채 폭탄, 그다음에 무역 협상이 조인 안 할 거야.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1주년이 됐잖아요. 네. 1주년이 됐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네. 트럼프 경제 성적표가 별로 안 좋다.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고 또한 트럼프한테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언론은 아니었는데도 그러네요. 일기 때는 아주 예. 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좀 트럼프는 달라졌나요? 예.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트럼프파냐 트럼프파 네. 아니냐만 따지기 때문에요. 근데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내세울 거 지금 선거 경제 업적밖에 없어요. 네. 관세 폭탄 잘했다고 그러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래 관세 폭탄에서 뭐 했냐 물가만 올렸지. 서민들은 지금 더 어려워. 지지율 경제 지지율 30%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더 발작할 겁니다. 예. 종전대로 나가는 게 예. 아니라 예. 더 관세 폭탄을 비롯한 경제적 아주 쇼킹한 정책들을 다 퍼내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유럽처럼 경제 카드를 가지고 나오면 예. 움찔해요. 움찔한다. 예. 어. 우리도 트럼프의 협상술, 네. 트럼프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트럼프도 움찔한다를 보여준 그린란드 한 걸음 물러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경제 폭탄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처럼 뭐 깊게 뚫어보지는 못하고 꿰뚫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좀 이상하다. 예. 트럼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상한 말 하고 저거 좀 뭔가 비정상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박사님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트럼프는 만만치 않다.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다 생각이 다 있어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계속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쳐놓고 사실 트럼프의 목적은 네. 그린란드에 자기 군사 기지 만들고 네. 히토류 자기 가져가고 그다음에 북한 강로만 개척하면 되는 것이지 네. 주권 문제는 건드려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은 트럼프 타코에 네. 한번 쳐놓고 빠지는 전략이 아니었겠냐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제 박사님과 함께 얘기해 보니까 이게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뭐 대만, 유럽 전 세계 뭐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되네요. 세계는 하나입니다. 예. 원래 세계는 하나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예. 요즘에는 또 좋지 않은 의미로 오히려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아유, 너무 재밌고요. 네. 간밤의 소식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했던 아주 네. 흥미로운 그런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도 좀 기대할게요, 소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